자, 저 들어왔습니다. 북성욱 강사입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쪽집게 마무리. 자, 후반부 하나, 전반부 하나. 자, 후반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거 하나 들고 왔어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대부분 용어 정리가 한 문제 꼭 나와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는 가장 쉬운 거야. 용어 정리. 그래서 한 3번씩 봅시다. 자, 일단 가치 형성 요인 잘 나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뭐라고 돼 있냐 봤더니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자, 시험에 뭐가 나왔니? 경제적 가치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X야. 경제적 가치야.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대부분 시험은 인근지역하고 유사지역 구별하는 거야. 자, 인근지역은 두 가지만 보죠. 대상이 속해 있다. 대상이 속해 있다. 인근지역. 그리고 반드시 뒤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대상이 속해 있다. 뒤쪽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대상이 속해 있다. 그리고 뒤쪽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것도 함정에 여기에 개별 요인이라고 적은 적이 있다고. 개별 요인.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 대상이 속해 있다. 뒤쪽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 유사지역이면 대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겠죠. 대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원칙이야. 원칙. 일단 기준 시점 잘 나오네요. 자, 1번은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나요? 용어 정리야. 용어 정리.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뜻해요.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뜻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니? 그러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기준 시점이 뭔가요? 기준이 된 날짜예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인가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이것도 봐요.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 현장조사. X야. 가격조사야. 가격조사. 그리고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 개시한 날짜. X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가치란 이건 용어 정리야. 그러니까 기준가치란 기준이 되는 가치. 자,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러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 시장 가치의 정의가 잘 나와. 그런데 이거 뭐 읽고 말고 할 거 없고 항상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 길으면 옳은 지문, 짧으면 99% 틀린 지문. 그러면 제대로 한번 제대로 나와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오면 몇 줄이나 되는지. 시험에 4줄, 5줄이야. 4줄, 5줄. 그러니까 뭔가 길어 보인다, 옳은 지문. 짧아 보인다, 틀린 지문이야. 근데 길어. 그런데 마음이 한 구석이 뭔가 불안해. 그러면 2가지만 확인해. 길 때 항상 통상적인 시장이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야. 시장 가치는 어떤 시장이니? 통상적인 시장. 어떤 가치니?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에. 자, 함정으로 한정적인 시장 X야. 한정적인 시장 X. 통상적인 시장.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온 게 성립될 금액이 가장 높다. 그러면 X야. 항상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그런데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요. 길면 옳은 지문. 짧으면 틀린 지문. 자, 그리고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할 수 있다. 요것만 보는 거야. 앞에 요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앞에 뭐 사회 통념, 의뢰인의 요청, 법률의 뭐 규정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지. 뭐 대단한 거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현황. 현황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가 항상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이게 기준 시점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준 시점에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2번도 잘 봐. 앞에 뭔가 복잡하지만 기준 시점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데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것만 봐.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이것만 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데 실제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만 확인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개별인데 개별평가 예외가 두 개가 있죠. 일괄평가, 구분평가. 하나는 부분평가도 있는데 요 두 가지만 정확히 합시다. 항상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 또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둘을 합쳐서 일괄. 요 놈이 핵심이에요. 일괄.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 자,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 둘을 합쳐서 일괄.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어 정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방식의 용어 정의죠. 방식. 자, 방식은 총 7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함정으로 나오는 거 4가지밖에 없어. 원가법, 적산법, 원가법, 적산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런데 요새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내고 있죠. 글을 읽다가 제조달 원가에 나면 그냥 원가법이겠지. 적산법이 아니라 원가법이겠지. 자, 객관식이니까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원가법이겠지. 자, 그 다음에 봐요. 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나왔어. 환원. 그럼 환원법이겠지. 수익 환원법이겠지.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이겠지. 자, 그리고 2번 봐요.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합니다. 아니, 총수익을 분석하는데 수익 분석법이겠지. 수익 분석법이겠지. 그래서 요새는 요거 맞추라는 게 요새 추세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합니다. 총수익을 분석합니다. 그럼 수익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지만 봐. 그리고 뒤를 읽었더니 뭔가 환원한다고 돼 있어. 그럼 수익 환원법. 나 방식 하나도 암기 안 했어도 환원 나왔으면 수익 환원법. 그리고 제조달 원가 나왔으면 원가법. 그래서 우리가 적산법만 두 문자 따서 하나 암기하자 그랬죠. 초대 경비 아저씨. 초대 경비 아저씨. 기초가액의 초. 기대 이율의 대 해서 초대 경비 아저씨야. 초대 경비 아저씨. 그래서 적산법에 찌읒 이렇게 보이면 기초가액 초 찌읒 나와야 된다고. 자, 제조달 원가 나오면 원가법. 환원 또는 할인한다 그러면 수익 환원법. 총수익을 분석한다 그러면 수익 분석법이겠지. 그리고 적산법 초대 경비 아저씨. 네. 자, 그래서 여기 주제는 용어 정리니까 여기에 정해준 용어만 몇 번 반복하십시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